관점이라고 하는 게 바뀌는 거잖아.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는 나하고 가장 가깝고 내 속에 가장 내밀한 부분이고 가장 들끓는 부분인 거거든. 그 고통스럽기도 하고 떼놓기도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굴려봤기 때문에 그 내공이 그만큼 단련이 된 거지. 아직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끝났다고 하는 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인 거지. 매사에 부정적이고 날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선의로 행동해도 거기엔 반드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요. 왜 심리학에서 보면 그 투사라고 하는 거거든. 그 투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프로젝트에서 쏘는 것처럼 쏜다 이 말이야. 세상을 자기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세상이 그렇게 팍팍하고 따뜻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친밀함이 없는 세상인 거야. 그 세상엔 더 두려움이 더 많고 조심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관점에서 마치 공포 영화를 보듯이 이제 영화를 계속 보는 거야. 서스펜스처럼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게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영화의 모드 자체가 재밌는 영화 그냥 뭐 보면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지. 사람을 만날 때 문 하나를 열었을 때 긴장감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은 대상을 만나더라도 내 내면에서 그렇게 비춰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조금만 그런 게 있어도 봐라 맞지 이러면서 똑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외딴 집에 어디 숲에 놀러 가면 우리가 왜 공포 영화를 보면은 저중에서 어떤 놈이 살인 도끼 들고 사람을 죽일지 웃는 모습에도 뭔가 그런 낌새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잖아. 근데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청춘 드라마 이런 걸 본다고 치면 가서 어디서 눈 맞을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보게 되잖아. 거기에서는 뭐 사람이 죽을 걸 생각 안 하잖아. 그런 건 거야. 그렇게 투사가 되는 거야. 사람의 심리적인 그 모드가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각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까르마인 거지. 까르마 따라서 세상이 똑같은 하나의 세상인데도 그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나한테 그런데도 나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 청신 처음 보는데 왜 웃지? 뭐 때문에 좀 뭘 바라고 웃는 거야? 아니면은 뭐 나를 비웃나? 내가 그렇게 자꾸 투사를 하니까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거야. 더 무서운 건 또 뭐냐면 사람은 내가 투사한 자기의 관점이 옳다라고 자꾸 입증받고 싶거든. 입증받고 싶기 때문에 그 증거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100% 완전 무결한 게 아니고 어떨 땐 사람이 또 그럴 때 있잖아. 근데 그런 걸 갖고 자꾸 더 증거를 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근원적인 불안이거든. 불안, 근원적인 그 불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해서 좀 마음이 밝아지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는 거는 불안함을 견딜 수 있는 게 어른인 거거든. 요즘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도 많고 사람들도 노답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인간에 대한 혐오는 그 깊은 바탕은 결국 자기 안에 뿌리가 있는 거야. 모든 그 뿌리는 자기 안에 있는 거야.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 뭐, 공부를, 어쨌든 이 근본적인 공부를 자꾸 하면, 니도 우리 공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또 잘하고, 그렇게 하면 네 한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하면은 인생이 참 값지지. 좋아진 걸 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몰랐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불법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 백천만급 만두.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불법 만나기 어렵고 만나기 더 어렵고. 불교라고 하는 거는 또 그래도 그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내 마음을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고 내 마음 바탕에 뭐가 있는지를 확고하게 알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더더욱 어려운 거지. 큰 스님 법문 영상을 보면 90년대가 많은데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모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꽃이 피던 때야, 우리나라의 영성이.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것에서 꽃이 피던 때야.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컸지만 정신에 대한 열망도 가장 컸던 때가 80년대, 90년대야. 우리나라 교회 제일 성장했던 때도 그때고, 그때 도 찾던 사람들이 풀포론에 가서 공부하고, 이게 뭐 참선 같은 성철 스님 뭐 이런 스님들 활동도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때고.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물질적인 게 1인 시대가 더 커져버리니까 종교라든지 영성적인 에너지가 더 줄어드는 상태가 된 거지. 지금은 명상 같은 것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명상이 이제 나오긴 해도 그런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런 열정하고는 또 다른 거야. 명상은 오히려 더 자본화돼 가는. 요즘은 명상도 돈과 연결되고 유튜브에 보면 명상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는 법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옛날에도 뭐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보단 더 깊은 또 순수한 갈증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세상 자체가 너무나 이제 물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하고는 또 풍경이 다르지. 시크릿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원리는 맞는데 너무나 자기 충족적인 욕망, 그것으로만 이걸 쓰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기 욕심이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잖아. 근원적으로. 그 끌어당기는 그 마음이 사실은 괴로움의 출발점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의 방편으로만 쓴다는 거지. 그렇게 끌어당기기만 해서 어느 세월에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냐. 물론 당장 없는 사람들이나 효용적인 게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결국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자본주의 의식이거든. 육체를 기준으로, 물질을 기준으로의 행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사는 그 모습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꾸 그걸 끌어당겨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사람은 다 행복해지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건강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이 영영 안 죽고 사냐? 아니단 말이야. 결국 자기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고, 내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맨날 사방팔방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냐? 그 한계가 분명히 봉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떠나서 행복할 수, 그게 진짜 행복한 거지. 그렇게 마음을 자꾸 내고 하는 거는 시크릿이 나쁜 게 아니고, 시크릿을 한쪽으로만 쓰고 그것으로만 자기 에고 쪽으로만 쓰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도 우리 큰스님 법문도 그렇잖아. 네가 돈을 벌지 말랬나 연애를 말랬나 아플 때는 안 아프도록 마음 내고 이게 다 그런 거잖아. 그건 시크릿적인 것하고 같은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벗어나서 나 없는 더 큰 살인살이를 살아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그게 더 성숙한 마음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내 사는 것도 수월하고 편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거야. 궁극적인 자유는 나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거든.